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A Simple Baseline for Bayesian Uncertainty in Deep Learning입니다. 순서는 논문 순서랑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요 논문은 지난번 지지난 달에 제가 발표했던 그 앤드류 고든 윌슨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베이지안 딥러닝이나 언서튼티 어웨어한 그런 러닝 같은 방법론들을 많이 연구하는 그룹으로 알고 있고요. 19년도 닙스에 발표가 됐고, 꽤 많은 인용이 된, 나름 세미널한 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논문의 이제 핵심 키워드들은요, 그 베이지안 딥러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논문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제 SGD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때 뭐 특정 어떤 그 조건들이 있긴 있지만 결국 그 거시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SGD를 통해서 이제 학습시키는 그 SGD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웨이트들을 특정한 그 주기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마치 그거를 이제 포스트에서 샘플링 그거 이제 웨이트들이 샘플해서 그거 이제 에버리지를 시키면은 이게 어 LCD가 결국 어떤 학습하는 그 로스의 그 로스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컨버지를 하는 어떤 베이슨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SG 그냥 일반적인 SGD는 그 베이슨의 그 주변가에 그 컨버지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개를 이제 그 특정 주기마다 이제 골라서 에버리지를 시키면은 조금 더 플랫한 리전 로스 서페스로 컨버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앙으로 이제 말은 베이슨의 중앙으로 컨버지하게 할 수가 있다는 아이디어였고요. 베이전 인퍼런스를 쓰는 건데 당연히도 이제 approximate Bayesian inference를 하는 겁니다. fully Bayesian을 하는 어, 것 중에서도 이제 posterior approximation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을 해야 되는데 SWA랑 마찬가지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트래젝토리를 활용을 하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하자라는 거고 포스처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가우시안으로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요. 그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 그냥 편하게 이제 민 벡터를 예를 들어 뮤라고 그냥 부르면은 그거를 이제 SWA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SWA의 솔루션을 민 벡터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LCD 이터츠를 가지고 다이애고널 코베런스를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우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그 두 개 매트릭스 이제 합쳐서 그 어프록시메이트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험 결과는 뭐 성능이 좋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좋은 게 predictive accuracy 같은 거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향상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그 uncertainty를 잘 고려할 수 있다 보니까 uncertainty calibration이 잘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모델이 SCD 기반으로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제안하는 방법론이 특정한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요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라지 스케일 모델에도 스케일러블하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난번 슬라이드를 몇 개 그냥 좀 차용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모델에서의 언서튼티를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순서대로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그 오토파일럿이 사고가 난 건데요. 요 그 큰 트럭 같은 거, 큰 트럭에 뒤에 붙어 있는 그 트레일러를 마치 하늘로 인식을 하고 거기 이제 추돌 하면서 사망 사고가 난 거고요. 두 번째도 요거 그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 구글 포토에서 그 자동으로 이제 말하자면 어노테이션을 주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흑인들 사진에다가 고릴라라고 하는 그 잘못된 어떤 바이어스된 레이블을 이제 붙여주는 뭐 그런 게 되겠고, 오른쪽도 이제 그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를 모델 학습을 시키면은 원씬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원씬 레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컨피던트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 그 정확하냐 마냐를 떠나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설티티를 높게 이제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굉장히 오버 컨피던트한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언서튼티는 결국 그러니까 모델이 모르는 거를 뭐 어떤 걸 모르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이제 특히 이제 에피스테믹 모델 언서튼티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언서튼티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의 어떤 방법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오버컴 프레딕션 할 때 굉장히 과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uncertainty calibration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언 러닝을 왜 써야 되냐? 사실 베이지언 러닝이 uncertainty 부분에서는 좀 골든 룰처럼 좀 쓰였는데요. 베이지언 러닝을 어떻게 쓰냐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옵티멀한 웨이트를 찾을 때, 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스퀘어드 에러를 줄이는 식의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파라미터들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어떤 프라이어 정보를 조금 입혀서 맵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는 거는 이 모델의 uncertainty 혹은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이 파라미터에 담겨 있는 uncertainty를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포인트 점수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이제 fully Bayesian인데 fully Bayesian이 이제 베이스 디어럼을 써서 이 오른쪽 식처럼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그 density를 찾는 그 posterior density를 찾는 건데요. 요 exact posterio를 찾게 되면은 우리 모델 파라미터가 다른 어떤 분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어, 요거를 이제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우리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이 프라이어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 포스티리어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언 인퍼런스에서는 이 포스티리어를 가지고 단순히 어떤 점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터미니스틱 프레딕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포스티리어에서 웨이트 샘플링을 하든지 혹은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트랙터블 하면은 그 포스티리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베이전 모델 에버리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뒤에서도 좀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랑 좀 더 관련된 SWA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짧게 가져왔는데 SWA에서 좀 그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로스를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이 로스 서페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 서페스 혹은 로스 지오메트리를 좀 잘 이해를 하면은 더 빠르게 컨버전스를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옵티마일 컨버전을 할 수가 있고 더 스테이블하다는 거는 이제 결국 이 일반화 성능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뾰족한 로스 서페스의 어떤 리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플랫한 리전으로 가야 이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이제 어,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모드 커넥티브라고 하는 어, 그 로스 서페스에서 어떤 그 모드들이 있을 때 여기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그 라인이나 커브 같은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전통적인 그 폴리악 러퍼트 에버리징 같은 거를 러닝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이제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런 거랑도 이제 SWA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WA는 별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모델 학습을 한 75% 정도, 전체 입구에서 한 7, 80% 정도, 예를 들면은 이제 학습을 그냥 일반적으로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최종적으로 이제 컨버지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베이징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볼처럼 생긴 로스 서페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클리컬한 러닝 레이트나 그 높은 그 컨스턴트 러닝 레이트를 주면서 이게 어떤 한 지점으로 그 컨버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로스의 그 주위를 말하자면 제일 그 로컬 미니마의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빙빙빙 트래버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빙빙빙 이렇게 돌 때 웨이트를 특정 주기로 이제 골라서 그거들을 이제 평균을 내면은 이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중간으로 이 베이스의 중간으로 컨버지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게 동시에 또 확인을 해봤을 때는 더 플랫한 그 로컬 미니마로 컨버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SW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SGD 트래젝터리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포스티리어를 어, 찾는다고 하면은 그 포스티리어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를 이 SGD 트래젝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이전 연구들에서는 어, 그, 컨스턴트 러닝 레이즈 쓰는 SGD가 마크업 체인을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크업 체인의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은 포스트리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 컨스턴트 러닝 레이스 가지는 SGD를 여기서 이제 리니어 모델이 어제 뉴럴 네트워크 아닌 모델에 대해서 그 베이전 인퍼런스 알고 어프록시메이트 베이전 인퍼런스 알고리즘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이제 SGD를 써서 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정한 조건도 이제 컨벡시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스무드니스 컨디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어, 이 포스티어를 어프록시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 SGD 트래젝토리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방법론의 이름은 SW를 기반을 해서 SW의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우시안 형태의 그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티어를 가정을 하고요. 요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티어의 그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그 SW 솔루션으로 퍼스트 모먼트를 SW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고 세컨드 오더 모먼트를 위해서는 그 SGD 이터렉스를 가지고 다이애고널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코베리언스에다가 그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코베리언스 이제 합쳐가지고 이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티리어의 코베리언스처럼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로스 즉 이제 포스티리어의 로컬 지오메트리를 잘 캡처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뭐 컴퓨터 비전이나 작은 랭귀지 모델링 문제, 그 다양한 데이터셋과 구조에 대해서 어, 그 존재하는 어떤 다른 베이전 딥러닝 어프로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연구는 그 베이젠 메서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젠 모델 에버리징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X가 들어왔을 때, 그 Y에 대한 포스트 프레딕티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라이크리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포스트를 우리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거나, 혹은 뭐 트랙터블하는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인테그럴을, 이렇게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이 포스트가 담고 있는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언서튼티를 고려를 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그 모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에 어떤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베이지언 인퍼런스를 파라미터 수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로스, 그 포스티어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굉장히 넌 컨벡스하다는 게뭐 워낙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그래도 MCMC 같은 경우는 그 풀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미니 배치를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어프로크시메이션 에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 핵심적인 베이전 딥러닝 혹은 뭐 베이전 러닝의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전통적인 그 마크업치 몬테칼로 MCMC 방법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타겟 포스트리어를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그 인베리언트 메저로 가지는 이 마크업 체인을 만들어서 마크업 체인이 이제 뭐 컨버전스가 된 이후에 믹싱이 된 이후에 그 이 마크업 체인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이 샘플된 것들이 마치 그 포스트리어에서 샘플된 것처럼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샘플된 것처럼 보고 요걸 이제 그 어프록시메이트 인퍼런스를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해밀턴의 몬테칼로나 그 랑자방 다이내믹스 같은 어떤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전통적으로 있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서 미니 배치를 이제 잘라서 써야 되는 그런 거에 적합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MCMC 같은 계열의 방법론들이 아직까지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이론적으로는 그 인피니틀리하게 스몰한 스텝 사이즈에 다다랐을 때 이 샘플을 해야 실제로 이 포스트에서 샘플한 것에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럴 그 파이나이트한 샘플 사이즈를 쓰게 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어느 MCMC나 그렇듯이 이제 그 튜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컨버전 스피드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유명한 방법론이 이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포스terior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하기 쉬운 그런 베리에이션을 포스티어를 가정을 해서 그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출 포스티어와의 어떤 K의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리에이션 포스티어가 실제 출 포스티어에 어느 정도 가깝게 됐다 학습이 된 이후에는 그 베리에이션 포스티어에서 늘 마치 그 서로겟 포스티어로 보고 거기서 이제 그냥 샘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우시안 같은 걸로 이제 가정을 해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를 하면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마치 그 대체하는 포스티어로 쓴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쓸 때는 뭐 VA에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그 레이턴 베리어블을 어,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처럼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VA에서 그 레이턴 코드를 모델링 할 때 쓰는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이런 어떤 방법들 대신에 그 노이즈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뭐 노이즈 아담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로 활용을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게 이제 그 야링 달의 그 드랍아웃을 학습 때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테스트 타임에도 드랍아웃을 걸어서 어, 모델이 이제 그 어, 계속 프레딕션 할 때마다 서로 다른 결과들이 드랍아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베이션 인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드랍아웃 굉장히 프랙티컬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expectation propagation 방법도 있지만 그 더 전통적인 그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true posterio를 이 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처럼 그 가우시안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 가우시안의 그 민 벡터하고 이 그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그 피셔 인포메이션의 그 인버스를 이제 코비런스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리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요 이제 코비런스를 어떻게 더 잘 어프록시메이션 할 거냐 일반적인으로 이제 다이어고널 텀만 살아있는 그 피셔 매트릭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K-팩 같은 그 조금 더, 어, 요 다이아곤 피쉬 같은 경우 파라미터 간의 어떤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이아곤을 턴 말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어떤 더 좋은, 더 익스프레시브한 코베리언스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 다른 캘리브레이션 방법, 이건 이제 베이지안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컨포머 프레딕션, 이런 것들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논문에서 활용하는 SGD 기반의 어프로시메이션인데요. 어, 결국 SGD가 예를 들어 어떤 포스티리어의 그 서페스를 어떤 로스 서페스를 이렇게 계속 트래버스를 한다. 어떤 지점에 컨버지 하기 이전에 그랬을 때 나오는 어떤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어프록시메이트 인퍼런스를 하겠다. 베이지안 러닝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앙상블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안하는 이름이 이제 SW 가우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핵심적인 기능들 말씀을 드렸고, SG 트래젝토리를 활용하는 이 approximate posterior를 posterior를 approximation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stationary distribution, 이 true posterior의 그 어, 중간값, 그 민값, 여기 어떤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요 가우시안을 모델링 하니까 요거의 민을 이 SWA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플 가우션의 코베런스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 요 SGD가 돌고 있는 그 이터레이트가 갖고 있는 샘플 코베런스 같은 것으로 이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GD 기반의 방법론들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뭐 딥 뉴럴 네트워크들을 학습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냥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러닝 웨이트가 주어지고 우리의 미니 배치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의 그레디언트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맵 같은 에스티메이션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HTTP 기반의 방법론들이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WA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HDD를 어느 정도 학습 이후에 HDD를 이제 시클릭 러닝 웨이트나 높은 컨스턴트 러닝 웨이트를 걸어서 요 로스 서페스를 이제 계속 빙빙 돌게 하면은 이 컨버지가 되지 않고 특정 지점으로 컨버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이 퍼포밍 하는 네트워크들의 그 근처에 그 퍼리퍼리에서의 웨이트 셋을 계속 찾게 된다. 그래서 그거 샘플에서 평균을 내면 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라지 T개만큼 이제 SWA를 계산하기 위한 그 캔디데이트를 이제 모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웨이트들을 그때 모인 웨이트들의 어떤 그냥 평균 값을 SWA 솔루션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론인데요. 그 SWA 가우시안의 다이어거널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우시안 포스티어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SW 솔루션을 민으로 쓰고 그래서 SW에서는 SW를 하면서 요 그 다이어고널 코베리언스 어떻게 계산할까 하니까 일단 먼저는 그 언센터드 세컨드 모먼트를 그 SWA가 SW 캔디데이트 웨이트를 이제 고를 때마다 그러니까 i가 이제 그 특정한 주기를 가진 그 이폭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마다 이 제곱의 평균값, 그러니까 세컨드 모먼트죠. 그거를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
계속 SW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제곱의 평균, 그 세컨드 오더 모먼트를 나중에 그 SWA 계산을 하는데 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요 제곱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보면은 결국 요게 요 값이 될 텐데 요거를 가지고 그냥 코비레이스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뭐 그런 식처럼 그런 식이죠. 똑같이 제곱의 평균에다가 이 평균을 이제 SW 솔루션으로 보고 평균의 제곱을 한 다음에 다이아곤을 다이아고널처럼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다이아고널 코비런스를 이 어프록시메이트 포스terior 코비런스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단순한 알고리즘이죠. 실제로는 이 세컨드 오더 모먼트를 마치 러닝 에버리지처럼 온라인 업데이트를 하는 것만 하면은 그 다이아고널 코비런스를 가지는 이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트 포스terior를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거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어프록시메이션이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해봐도 이게 100만 개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 간의 어떤 관계를 무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리스트릭티브한 코베런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개선하는 것이, 다이아고널 포스티어에다가 그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다이아고널 코베런스에다가 그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코베런스를 이제 붙여가지고 더해서 더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SGD 이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SWA를 적용했을 때 계속 이렇게 빙빙 도는데 그 빙빙 도는 SGD 이트레스의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제 코베리언스, 샘플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라지 티계만큼 SWA를 계산하기 위한 웨이트를 이제 고를 때 모으게 되는데 시간 순으로 그걸 이제 일반적인 그 코베리언스 계산 것처럼 그냥 X 트랜스포즈 하는 식으로 이제 센터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샘플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샘플 코베리언스 계산하는 방식 정의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D라고 하면은 모델 파라미터 D 디멘션이라고 하면은 D by D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중간에 사실은 요 라지 T개만큼의 웨이트를 다 저장해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0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30번이나 다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결국 온라인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온라인 업데이트 하려고 보니까 요건 이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온라인 업데이트가 되는 그 퍼스트 오더 모먼트로 마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 SW 대신에 요 퍼스트 오더 모먼트를 활용을 해서 요 샘플 코비리언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 샘플 코비리언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샘플 코비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요거를 이제 디비에이션 컬럼이라고 하는데 그냥 특정한 i 시점에 파라미터 θ와 그 i 시점에 계산된 그 퍼스트 오더 모먼트 요것도 이제 파라미터의 어떤 그냥 러닝 에버리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제 D 라고 이제 쓰고요. 요 D는 D by T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 어, 그리고 이제 이 T개, 라지 T개만큼 이제 컬럼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요 D의 각각의 컬럼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I 시점 SW 빙빙 돌 때 어떤 시점에서 그 뽑았는지 그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건데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은 이 컬럼이 기존에는 이제 매트릭스 D의 컬럼이 라지 T개만큼 있을 텐데 그 라지 T개만큼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로우 랭크 몇 개 컬럼만 이제 쓰는 거가 됩니다. 특히 이제 SW의 가장 마지막 K개의 그 웨이트들에 대한 컬럼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K 이퍼개만큼의 디비에이션 컬럼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K가 approximation 랭크가 되는 거고, 요 D 햇을 그냥, 어,
이 스몰 d by t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스몰 d by k로 그냥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걸 그냥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우랭크 어프록시메이트 코베리언스를 이런 식으로 그냥 D 해서다가 요 기존의 D에서 그냥 몇 개 컬럼을 빼고 어 샘플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는 거죠. 그거를 이제 로우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코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제 다이아고널 코베리언스하고 그 로우랭크 코베리언스하고 두 개를 더해서 그냥 평균을 내. 두 개의 평균을 낸 거를 이 SW 가우시안의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티어의 코베리언스로 쓰게 되는 겁니다. 요거의 어떤 장점은 결국 그 K개만큼, 라지 K개만큼의 이 디비에이션 벡터만 쓰면 되고, 디비에이션 컬럼만 쓰면 되고, 요 SW의 웨이트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요 세컨드 오더 모먼트도 그,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있으면 SW 가우시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몇백만 혹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 가우시안이 멀티베리어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트리어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어떤 멀티베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 VA에서 쓰는 것처럼 그 VA에서 쓰는 그 리퍼메트레이션 측처럼 요거 이름을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 Z가 뮤하고 시그마로 정의가 되는 그 노멀을 따른다고 하면은, 요 Z를 이제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그냥 손쉽게 뮤에다가 그 다른 랜덤 베리어블을 스탠다드 노멀에서 샘플링을 해서 요걸 이제 시그마에다 곱해준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의 형태는요. 그래서 요거 그냥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는 이 민 벡터에다가 마치 요 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이 그, 어, 베리어스의 스퀘어 루트한 거, 코비런스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여기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딱 됩니다. 여기 D에 D 트랜스포즈고, 여기 이제 다이애고널이니까 그냥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그 샘플 코비런스 K-1로 나눈 D에 D 트랜스포즈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 스탠드 노멀 어, 벡터를 샘플링을 해서 곱해주는 식으로 그 세타를 우리의 어프록시메이트 포스terior에서 샘플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본 논문을 제안하는 SW 가우시안의 학습 방법인데 결국 그 퍼스트 오더하고 세컨드 오더 모먼트를 먼저 계속 온라인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HDD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죠. T 이폭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특정한 이폭이 우리가 SWA 웨이트를 고르려고 하는 그 어떤 주기가 되면은 그 퍼스트 오더하고 세컨드 오더 모먼트를 그냥 온라인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요 디비에이션 매트릭스가 우리가 로우 랭크 어프로스메이션 하기 때문에 라지 K개보다 컬럼이 더 많아지면은 그 마지막 컬럼들만 우리가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 첫 번째 컬럼, 그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는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디비에이션 매트릭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디비에이션 매트릭스도 온라인 업데이트를 하게 된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있으면은 SW 가우시안을 적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아까는 이제 여기 이 멀티플 가우시안에서 샘플링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요거 이제 이 포스처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든 베이전 딥러닝 방법론들은 이 풀리 베이전 인퍼런스를 근사하기 위해서 요 포스트리어에서 그냥 샘플을 뽑아서 몬테칼로 샘플링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 10번 정도 이제 계속
노멀에서 뽑는 거죠. 이 SW 가우시안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10번을 그냥 계속 샘플하거나 뭐 30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구한 다음에 그 프레딕션에 뭐 프레딕션 모은 거를 포스트리어 프레딕티브로 쓰는 거죠. 거기서 뭐 민도 계산하고 베리언스 계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은 끝이고 추가로 이제 프라이어 초이스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 HDD를 활용을 해서 뭐 포스티어를 뭐 어, 그, 어,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그 피타에 대한 파라미터 피타에 대한 다양한 그 레귤라이저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웨이 디케이라고 하면은 요건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한 레귤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티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우시안이라는 그 프라이어를 걸면은 뭐 그게 L2 레귤레이션 되고 뭐 라플라스면 L1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익스플리트한 레귤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SGD에다가 모멘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요건 이제 익스플리트한 레귤레이션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임플리시트한 레귤레이저가 되는 거고 아담이나 뭐 다른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하면은 결국 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다른 형식의 어떤 레귤라이저로 활용이 된다, 작동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요 노멀에서 아까 보신 그 리퍼메이션 측에서 쓰는 거랑 동일하게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요 샘플링을 그냥 여러 번을 해서 그거 이제 평균 낸 거를 그 포스트리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SW 가우시안이 SGD 트래젝토리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포스트리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요게 실제로 이 SGD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포스트리어, 그러니까 로스의 지오메트리를 잘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걸 간단 검증을 하거든요. 그 검증을 할 때는 요 SW 가우시안의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요 코비런스 매트릭스에 SVD를 활용을 해서 아이겐 벡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겐 밸류 크기 순으로 그 쭉 줄 세워서 이제 몇 번째 아이겐 벡터의 방향으로 요 SW의 웨이트에서 그 웨이트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그 방향은 이 SW 가우시안의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제일 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벡터, 그 방향으로 이제 멀어지게 했을 때, 요 로스, 그러니까 포스트리어 값이, 포스트 덴시티가 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겐 벡터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그 베리언스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더 커지게 될, 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실험을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아이겐 벡터일수록 그 베리언스가 더 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이 SW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의 그 베리언스하고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포스티어의 쉐입이 이 아이겐 벡터의 방향 위에서 콜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SW 가우시안이 이 포스트 디스트리뷰션의 그 쉐입을 잘 캡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2D 스페이스에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아이겐 벡터의 그, 그 디멘션으로 가지는 그 웨이트 스페이스에서의 포스트리 덴시티 서피스를 이제 플롯을 해본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포스트리 덴시티를 그냥 플롯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SW 가우시안 코베리언스의 그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 그림들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그 아이겐 밸류들의, 어, 그, 어, 그 아이겐 밸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 컨스턴트 포스티어, 그, 이 포스티어 덴시티 플롯을 한 게, 이 컨스턴트 포스티어의 컨투어를 그냥 플롯을 한 게 거고요. 어,
그리고 요게 이제 SWA 의 솔루션이 되고, 요 SWA 가우시안이 찾은 파라미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SW 가우시안이 이 SGD 트래젝토리 로 스팬이 되는 이 포스티리어의 서브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를 잘 캡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해석을 할 때 어떤 한계점은 이 두 개의 아이겐 벡터, 그 SW 가우시안 코비런스의 두 개의 아이겐 벡터 방향에 대해서만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실제로 잘 얼라인 되냐 모든 디렉션에 대해서 그건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실험인데요. 다른 방법, 다른 베이전 딥러닝이나 언서튼티 그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그 몬테칼로 드랍아웃이나 뭐 템퍼러처 스케일링, 아니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랑자바 다이내믹스 같은 그 SGMCMC 방법, 그리고 뭐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랑 딥 앙상블 같은 그런 방법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고 이런 어떤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 먼저 좀 실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predictive accuracy하고 이 실제로 이 uncertainty estimate의 퀄리티는 어떤지, 잘 캘리브레이션 돼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고요. 요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평가를 합니다. 네. 먼저는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인데요. 요게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가 됩니다. NLL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 SW 가우시안하고 SW 가우시안 다이어고널 버전이 잘 작동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도 하거든요. 그 사이퍼 10에서 그 STL10으로 이런 어떤 트랜스퍼 러닝 태스크에서도 SW 가우시안은 방법론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측 정확도 요 NLL과 정확도가 어느 정도 좀 코릴레이션이 있겠지만 100%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예측 정확도도 이제 봤을 때 준수한 성능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uncertainty estimate이 잘 캘리브레이션 돼 있냐, 그 퀄리티는 어떻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accuracy하고 confidence를 보는데 confidence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softmax probability의 맥시멈 값을 이제 confidence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거는 그러니까 calibration 플러스를 하는 거, reliability diagram 그린 건데 일반적이랑은 좀 다르게 y 값이 confidence 빼기 accuracy 값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 frequency 같은 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confidence 빼기 accuracy가 0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잘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이제 까만 점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SW 가우시안이 좋은 캘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그리고 로우 랭크 버전의 SW 가우시안이 더 잘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걸 이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를 좀 정량적으로 이 EC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타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 SGD 솔루션들, 디방상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그 SGD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모델을 한 다음에 SGD 컨버지하고 다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해서 컨버지하고 요거 이제 모은 걸 이제 SGD 양상분이라고 하고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밑에서도 보시면은 먼저 요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로우를 비교를 하시면은 뭐 accuracy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 uncertainty가 더 잘 표현돼 있다. 네거티브 라이클리드가 훨씬 낫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5개의 그 HCD 솔루션을 쓰는 거, 솔루션도 앙상블 하는 거, 그리고 3개의 그 SW 가우시안 솔루션 앙상블 하는 거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게 하면서도 더 낮은 NLL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서튼티라고 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시 못 본 데이터에 대해서 더 높은 언서튼티를 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파 10을 5개 클래스 나눠서 학습 때 5개, 그리고 테스트에는 10개 전부 다 보게 한 다음에 학습 때 본 클래스에 대해서는 낮은 언서튼티를, 그리고 학습 때 보지 못한 나머지 5개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 높은 언서튼티를 내는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한 거고, 그래서 뭐 흥미로운 좀 실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때 못 본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프레딕션의 엔트로피가, 그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가 높게 나와는 것이 이상적인 거고, 그거를 이제 좀 정량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2개의 덴시티에 대해서 그 뭐 젠슨 샤넌 같은 그 K 다이버전스를 그냥 이렇게 했다가 바꿨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SW 가우시안이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그 요 2개 그 인 디스트리뷰션하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 프레딕션이 서로 좀 상이하다, 가장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STM을 활용한 그 랭귀지 모델링도 하는데요. 간단한 모델이고 결국은 그 다른 그 기존의 모델들보다 그 perplexity라고 하는 메저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그레션도 수행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신에 좀 작은 그 모델 구조를 활용을 하고요. 굉장히 작은 그 싱글 히든 이미지 가지는, 그리고 UCI 데이터셋 간단한 그 리그레션 테스트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이펌프 파라미터에 대한 그 테스트 실험 내용인데, 그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 하다 보니까 이 랭크가 어느 정도로 그 세팅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이게 영향이 있냐라고 하는 걸 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 160번까지 이제 학습을 시키고 161번째부터 해서 맥시멈 랭크 140이 될 때까지 SWA를 이제 그 빙빙 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랭크를 몇 번째, 몇 개의 랭크를 쓰는, 그러니까 디비에이션 매트릭스가 랭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세팅을 다르게 했을 때 성능을 보는 건데요. 그 SWA랑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굉장히 적은 랭크를 가지는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을 써도 된다. 비슷한 성능이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종단은 이제 SW 가우시안하고 SWA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그 베이지안 모델이 어버리징을 할 때 몇 개를 샘플을 쓰는 게 좋냐.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샘플만 써도 사실 그 SWA의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랑은 비슷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한 30개 정도는 써야 그 스테이블한 액큐러시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 같은 것도 결국 그 SGD의 러닝 레이트이 이 SW 가우시안의 그 에스티메이트 SW 가우시안에서 어프로시메이트를 하는 코베리언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스케일로 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위스케일한 샘플링 할 때 위스케일을 해서 이제 성능을 본 거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SWA도 마찬가지인데 이 SWA를 그냥 생각해도 이제 여러 개의 웨이트들에 대한 각각의 웨이셋에 대한 그 배치 놈 스태티스틱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제 합쳤을 때 배치 놈을 활용을 하려면은 이 배치 스태티스틱이 다르니까 그거 이제 그냥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예,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SWA를 활용을 해서 이 가우시안 형태의 그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티리어를
근사를 하는, 특히 이제 그 가우시안 어프로크시메이트 포스terior의 코베리언스를 다이애고널하고 로우 랭크 옵서베이션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를 보여주고요.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리고 LCD를 활용을 해서 어프로크시메이트 베이션 인퍼런스를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측을 할 때는 결국 이 SGD 이터렛으로 스팬이 되는 그 웨이 서브스페이스에서 이제 베이션 모델 에버리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를 봤을 때는 더 좋은 언서턴티의 캘리브레이션이 됐다. 그게 이제 결국 더 나은 OOD 디텍션, 그리고 더 좋은 그 프레딕티브 더 리즈너블한 프레딕티브 언서턴티로 이어졌고, 어, 이 predictive accuracy 측면에서도 향상이 있었고, 이게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도 갖췄다라고 하는 거고, 몇몇의 그 리미테이션들 중 하나는 그 어쩔 수 없이 이 그 베이션 딥러닝이 많은 그 방법론들이 결국 프레딕션을 할 때, 베이션 모델 에버리징 할 때, 어프로크시메이트 포스트에서 샘플링을 여러 번 그 계속 해가지고 10번이든 30번이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예측하고 결과를 평균 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인퍼런스 타임이 그 샘플링을 하는 개수만큼 개수 배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실은 그 리얼 타임으로 쓸 때는 좀 리미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포스티어로 쓴 건데 이게 뭐 그 LCD 트래젝토리하고 로스 서페스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그 이제 가우시안을 잘 그 모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연구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최선이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포스티리어를 얼마나 잘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퀀티피케이션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